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대표와 특히 허세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만 침공에 대해서 그냥 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이제 그 기사를 검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한겨레 같이 이제 그런 데서는 어떻게 보는 건가 해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배너가 뜹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에 연대하는 한겨레에 후원해 주세요. 이제 뭐 이른바 민주화된 이후에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한겨레 같은 작자들의 말대로 어느 정도 이제 일이 진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는 이제 뭐 단순한 전쟁의 위험을 넘어서 핵전쟁의 위험을 지금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나이가 50이 넘은 이제 그래도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정말 나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아이들을 볼 때도 참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한겨레는 전혀 뭐 염치도 수치도 없이 뭐 전쟁의 어떤 이 포화로 이 전쟁의 불꽃으로 끝까지 대한민국과 이 국민들을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 이 배너를 보면서 이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게 방사능 낙진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싱크탱크인 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다음 전쟁의 첫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국내외 외신의 이제 국내외 언론에 의해서 좀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공군이 이제 2026년 대만 점령을 위한 상륙 작전을 이제 감행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한 워 게임입니다. 이제 뭐 언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현존 국제 질서를 단숨에 뒤바꾸게 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용인하게 되면 중공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용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주도하는 지위에서는 내려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현존의 국제 질서를 단숨에 뒤바꾸게 되는 중공의 대만 침공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공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제 중공군이 선제 공격으로 대만의 해 공군력을 이제 대부분 이제 파괴하고 이제 해군을 동원해서 대만을 봉쇄한 후에 이제 상륙 작전을 진행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공수부대까지 뭐 대만 해안선 넘어 이제 내륙에 깊숙이 침투시킨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어떤 대만 상륙 작전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데 아마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성공시켰던 태평양 전쟁에서 태평양의 어떤 섬에 대한 상륙 작전과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아마 그 성공한 그 상륙 작전으로 봐서 중공이 대만을 성공적으로 이제 침공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수부대도 띄우고 이제 해 공군을 동원해서 이제 고립식 봉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지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대만군 지상 병력이 초기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공격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제 중공군의 어떤 내륙 침략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개입해서 이제 중공군의 함정과 상륙 부대가 무력화되고 뭐 중공군이 이에 대해 반격을 하기 때문에 미국도 큰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중공이 이제 대만 정복을 확정짓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핵심 전제는 결과적으로 대만군이 이제 얼마나 이제 미군이 증원이 되어서 이제 중공군의 이제 침략 의도를 이제 분쇄시킬 때까지 얼마나 이제 버틸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전제라고 지금 하고 있고 뭐 한겨레답게 이제 이 기사에서는 전쟁 피해만 이제 과장하면서 미국이 이제 대만 침공에 개입하게 되면 뭐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뭐 보고서의 내용, 그다음에 미국 항공모함 2척, 뭐 함정 10 내지 20척이 이제 침몰하게 될 것이고 전쟁 3주 만에 3,200명 가량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 숫자는 미군이 이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제 약 20년 동안 잃은 병력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미국이 이기더라도 패배한 중공보다 장기적으로 고통받는 값비싼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뭐 내용들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의 그 가데나 기지 등이 이제 중공군의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중한미군의 4개 전투 비행 대대 중에 2개의 대대가 차출돼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이 보고서에서도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님처럼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중공이 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중공이 이제 대만을 회유할 수 있었던 뭐 국민당을 포함한 이제 친중 세력들을 동원해서 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1997년 홍콩을 받아들면서 유지했던 일국양제였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중공이 내세웠던 일국양제는 완전히 파탄되었고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집권하면서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 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을 이제 중공 지도부와 이제 중공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절대 허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진핑 독재의 유일한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공의 영토를 지키고 미국과 대결한다는 속에서 시진핑 1인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에도 경제난이 또 앞으로 또 계속 뭐 우리나라도 어렵겠지만 중공도 어려움이 당연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시진핑 당신이 1인 독재 체제를 하는 그런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했을 때 시진핑으로서는 대만의 독립을 분쇄하고 미국과 대항한다. 이거 외에는 뭐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죠. 푸틴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대만은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를 했었죠. 제대로 된 무기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복무 기한을 극단적으로 단축시켜서 뭐 유튜브 등에서 이제 대만에 이제 징집된 그 병사들의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들이 뭐 화제가 됐었는데요. 대만 침공이 이제 뭐 현실화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지금 군비를 확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풀어진 이 이제 안보 태세가 과연 얼마큼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보고서에서 2026년이라는 시점을 내세운 것 같은데 아무리 뭐 대만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향후 한 2, 3년 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군비를 갖추고 이제 안보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거니까 아마 그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2026년 이전에는 대만의 무장 해제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일 것이고 미국은 또 어땠느냐 뭐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약 10년에 걸쳐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면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전쟁을 치루었는데 뭐 말이 전쟁이지 대부분 다 게릴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뭐 첨단 무기를 써서는 뭐 도저히 답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집중하는 와중에 이제 중공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할 미국의 핵심 전력 구축에는 약 10년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은 뭐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던 차에 이제 중공이 이제 이상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니까 2010년에 들어와서 이제 첨단 무기 체계 이제 구축에 다시 몰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30년 경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2023년부터 이제 짧게는 2026년, 좀 길게는 한 2030년까지는 now or never.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대만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의도조차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2030년이 지나면 이제 대만도 이제 자체 무장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진행했을 것이고 미국도 이제 중공이 개발한 뭐 탄도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방어 체계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이제 상황에 몰려 있다고 중공은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제대로 생산력을 가동해서 군비를 확충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궁지에 몰려서 아시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때 아시아로 진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제 일본 당시 이제 군국주의 정부의 이제 판단.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와서는 이제 영국이 영국 병 등으로 경제난으로 이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에서 10,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포클랜드 섬을 우리가 지금 점령을 한다 그러면 영국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또 내부적으로 이제 그 무능력한 군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이제 포클랜드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했던 그 의도 속에서 이제 양쪽의 어떤 전망이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포클랜드를 침략했던 그 상황에 시진핑과 중공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만 침공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미국이 과연 대만 침공에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내리고 뭐 어떤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설사 적극적으로 이제 중공의 대만 침공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6.25 때처럼 결코 중공의 본토를 공격하고 전장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은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중공 본토에 대한 이제 공격은 당시 이제 메가더 장군이 6.25가 터지자마자 대만에 있는 장개석을 이제 방문을 해서 마치 이제 국민당 군대를 중공 본토에 상륙을 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액션을 취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이 이제 중공 본토에 뭐 어떤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뭐 압박 카드로는 뭐 활용할 것 같은데, 과연 중공은 이것을 그냥 블러핑으로만 판단할 것이냐, 압박 카드만 받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중공 입장에서는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특히 주한미군을 생각한다면 한국과 일본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결과적으로 대만을 중공이 침공한다면 일본과 한국에 대한 공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저도 뭐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한때 우리나라를 지배했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은 현재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어떤 재래전 개념에서 미국은 이제 한국을 GOP 초소 개념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핵심 전력은 일본에 두었었던 거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첨단 무기가 판치는 이제 지금의 어떤 군사안보 현실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중공에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참 좋긴 한데 또 그만큼 서로 너무 부담이 된다. 중공의 턱 밑에 미군이 배치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유사시에 이게 중공에 대한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갖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GOP 초소 같은데 두고 있는 병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서로 양자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럽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내린 결론이 이렇게 첨단 무기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뭐 GOP 초소 같은 게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것이어서, 이것은 뭐 트럼프가 미쳐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리고 첨단 무기가 그 어떤 중요도를 높이는 현재 정말 주한미군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따른 전략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의 벨기에였는데, 이 벨기에가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중립이다는 걸 사실상 2번 다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독일 모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프랑스, 독일이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중남부 지역에는 산지들, 뭐 숲이라든가 산지들이 많아서 서로 좀 그러니까 작전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평평한 지역이다 보니까 좀 부담 없이 서로를 공격하거나 이제 견제하거나 하여튼 약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 지역을 그대로 놔도 상대방이 이제 뭐 중립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이걸 방치한다는 거는 프랑스, 독일 모두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요. 또 거기다가 벨기에라는 땅이 이제 바다하고 면에 있어서 여러모로 지정학적으로 너무 위치가, 그러니까 내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 벨기에를 장악했을 경우에 내가 입어야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중립이란 것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벨기에의 중립은 완전히 뭐 무시가 되었고, 뭐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그래도 영국이 항상 전통적으로 벨기에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이권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영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벨기에의 어떤 그 중립을 조금 그래도 늦게까지 좀 인정해준 척했지만, 영국과의 전쟁을 결심한 독일에게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 2차 세계대전 모두 독일이 이제 벨기에를 중립선을 이제 맨 먼저 무시하고 전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대한민국의 입장과 굉장히 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뭐 18개월로 줄어든 복무기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첨단 전력을 운영한다는 대한민국 군이 그 첨단 전력의 핵심인 해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서 막 전역을 쉴 새 없이 하고 있고, 이제 18개월로 줄어들기 전에는 그래도 뭐 2년 내지 3년을 근무하는 징병 군인들을 훈련, 저도 뭐
일종의 행정병이었으니까 뭐 그런 일종의 그런 전문적인 어떤 일까지도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징병된 장병들을 시키고 싶어도 18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장병들한테 어떻게 그 일을 시켰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겉으로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개발해서 상당한 뭐 수준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아무리 훌륭한 장비도 그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첨단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란 지금 대한민국 군이 과연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단한 전력을 확보하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중공의 대만 침공은 한국과 이제 일본에 대한 확전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 그럼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과 중공은 서로에게 부담되는 주한미군은 일단 빼고 보자. 미국이 빼고 우리 얘기해보자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주한미군 철수 이슈는 그간 과거에 계속적으로 간간히 혹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앞으로도 그 주1 미군과는 달리 계속 그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제 뭐 좌우를 막론하고 미중 양다리론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전쟁터로 바꾸자는 이야기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앞서 벨기에가 이제 어둡지 않은 중립을 외쳤다가 전국이 초토화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런 운명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실제로 청일전쟁과 6.25가 이를 실증을 합니다. 러일 전쟁 때는 뭐 대한제국에는 러시아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100%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전쟁의 창화만큼은 피했던 것이죠. 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뭐 자체 핵 무장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고, 이제 미중 양다리 개념은 한국에서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공이 붙는 순간 중공은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면에 거꾸로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 중공이 또 이렇게 군사력을 한반도 쪽에 투사했을 때 또 미국이 그것까지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 방어력까지 높인 상황에서 중공을 대적해야만 그나마 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일 뿐 향후 2, 3년 내에 중공이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 내 외부적으로. 이후 지금 한 3, 4년의 시기를 지나면 중공이 더 이상 대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중공은 대만을 얻거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무언가 하나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대만처럼 무장 해제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장은 필요 없지만 정신적으로라도 무장을 해서 서구로부터 지원되는 무기로 지금 푸틴과 러시아의 야욕을 꺾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국민들 길로 갈 것이냐, 2023년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